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거래 당사자의 혼란은 물론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.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최 기자. 네. 요즘에 집을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를 찾기 전에 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집값 알아보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네. 이 네이버 부동산으로 알아본다는 분들이 많은 거죠? 네.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제 포털 1위 업체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이 회사 측 설명대로라면 하루에 한 10만 뷰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. 특히 이제 원룸 같은 소형 주택보다는 이 아파트 시세를 검색할 때 이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어떤 시세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최 기자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호가가 실거래가처럼 적혀 있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? 네, 그 주택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최근 거래되는 가격, 완료된 가격을 봤더니 5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저는 이제 5억 원을 최근 시세로 가정하고 이제 거래를 시도를 할 텐데요. 그런데 제가 실거래인 줄 알았던 그 가격이 사실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집주인이 내놓았던 호가였다면 사실 제가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호가라는 게 원래 이제 집주인이 원하는 희망 가격이다 보니까 실거래 거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거래가를 알 길이 없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호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떻죠? 뭐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구나라는 걸 보고 최소한 그러면 나도 그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요.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집값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집주인이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말라고 이제 중개업소에 압박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결국 이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이제 호가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호가가 또 다른 호가를 형성해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. 네,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?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소에서는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거래 완료된 매물에 실거래가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래가 완료됐고 받을 돈도 다 받았는데 굳이 귀찮게 실거래가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의 답변이었는데요. 네이버 측 역시 현행법상 이 60일 이내에만 거래 완료 후 60일 이내에만 실거래가를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소에 기재하라고 압박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. 네이버 부동산뿐 아니라 다음 등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상황도 비슷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, 대안 없을까요? 네, 중개업소에게 실거래가를 기재하십시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같은 데서 이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안내 문구를 준다면 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좀 더 활성화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